안녕하십니까, 리움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 뭐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어요. 2023년 하반기 용도별 가성비 태블릿 추천입니다. 최근 삼성에서 갤럭시 탭 S9을 출시했고요. 가성비 게이밍 태블릿 Y700의 2세대 버전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블릿도 막 지금 몇 개야, 막 여기 사무실에 있는 것만 대여섯 개가 넘어가고, 제가 올해 구매한 것만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촬영할 때도 쓰고 있는 이 에어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태블릿이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열심히 사모으고 있지만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들 적어도 지금은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전 세대 제품만 가지고도 영상 시청 당연하죠. 원시 모바일 밴 같은 3D 게임 수백 페이지나 되는 PDF 파일 너무너무 잘 불러와요. 그런데 굳이 막 10, 20만원 더 주고 신제품을 산다? 노트북은요, 세대마다 이 성능 격차가 워낙 커서 조금 비싸더라도 신제품을 사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태블릿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 시점 가장 가성비 뛰어난 용도별 가성비 태블릿 바로 알아보시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영상 시청 및 내비용 태블릿입니다. 현 시점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용 태블릿 중에서 이 친구의 가성비를 뛰어넘을 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ASMR. 레노버 P12 2022년 모델입니다. 가격 155,770원이고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680 들어있고, 메모리 6기가, 용량 128기가입니다. 무게 460g 정도 되고요. 디스플레이 10.6인치입니다. 이 태블릿은요, 일단 스냅드래곤 680 보급형 A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스냅드래곤이 이런 안드로이드 쪽에서 많이 쓰이는 두뇌다, CPU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중간 이상의 성능을 내는 친구들이 700번대 이상, 그리고 고급형은 800번대 이상, 그리고 요즘에는 뭐 8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기가 들어갔어요. 7, 8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럼 얘는 600이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친구들, 갤탭 S 시리즈나 아이패드처럼 빠릿빠릿한 성능?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일단 가격이 15만원이잖아요. 이런 1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10.6인치 큰 화면에 풀 HD상을 지원하고요. 스피커가 좌우에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쿼드 스피커, 오히려 비싼 태블릿보다 스피커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700mAh 대용량 배터리 들어가서 야외에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렴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0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진짜 편의성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워낙 뛰어난 가성비 때문에 전작이었던 P11도 정말 유명했고 많이 팔렸는데, 이번 P12도 여전히 꾸준히 잘 팔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뛰어난 가성비 때문에 이걸 차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쓰실 분들은요, 구매하실 때 글로벌런 버전이 아니라 중국 내수용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GPS 오류 없이 쾌적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APK 파일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작업을 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강을 듣거나 필기를 하는 등 공부를 주로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각종 사무작업, 디자인 작업을 위한 우리 업무용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태블릿이에요. 갤럭시 탭 S8입니다. 제가 집에서 쓰고 있어서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778,980원이고요. AP는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메모리 8기가, 용량 128기가, 무게 460g, 디스플레이 11인치입니다. 일단 올해에 새로 나온 갤럭시 탭 S9이 무려 998,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출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태블릿을 업무용으로 산다 하도요, 메인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PT 할 때, 혹은 고객이랑 잠깐 만나서 면담할 때, 혹은 이동 중에 잠깐 쓰는 보조수단용이거든요. 그런 보조수단에 100만원을 태운다? 이게 맞나 싶어요. 부자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됩니다. 반면 갤럭시 탭 S8은요, 처음 출고가가 84만원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할인이 들어가서 7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출시한 S9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아요. 갤탭 S 시리즈답게 S펜 지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를 하거나 문제집 푸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아이패드도 애플 펜슬이 있죠. 하지만 갤럭시랑 다른 거? 그렇습니다. 갤럭시는 공짜지만 아이패드는 10만원 이상 돈을 더 주고 애플 펜슬 사야 돼요. 여기서부터 가성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갤탭 특유의 쫀득한 필기감, 이거 너무 좋아요. S펜의 반응 속도와 필압 센서가 S7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필기감이 진짜 쫀득해졌어요. 가끔 그래요. 제가 막 갤탭 S8 필기감 좋아요 하면, 야, 너 아이패드 써봤냐? 아이패드 필기감 미쳤거든? 다 써봤습니다.
둘 다 쓰고 있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패드가 확실히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필기감의 쫀득함은 진짜 겔탭 S8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주관이긴 해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삼성에는 S노트라는 기본 어플인데요, 이 노트 어플이 진짜 좋아요. 학습용, 업무용으로 정말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 자체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하는 동시에 필기가 가능해요. 필기 노칭이 있다, 그럼 그 부분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수백 페이지 되는 PDF 파일 진짜 순식간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필기감도요, 오히려 PDF 공식 어플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에요. 제가 이걸로 자주 필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작업도 해봤는데요, 단 한 번도 튕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PDF 공식 어플에서 여러 번 튕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미 애플 iOS에 익숙하고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등의 디자인 작업을 좀 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제가 지금 대본 용도로 쓰고 있는 2022년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가격 859,000원, 프로세서는 애플 M1 8코어, 메모리 8기가, 용량 64기가, 무게 462g입니다. 일단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 압도적인 성능이에요. 진짜 성능이 미쳤습니다. 갤럭시가 아무리 스냅드래곤 최신 시리즈를 낸다 해도 이미 애플 자체 AP인 A15 바이오닉부터는 안드로이드와 초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최신 안드로이드와 최신 애플 제품 비교를 해보면요, 성능 차이가 최소 2세대, 3세대 이상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스냅드래곤 개발자가 와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태블릿은요, 노트북의 CPU와 비슷한 이 태블릿 전용 두뇌인 AP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신기하게 2020년 맥북에 들어간 M1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간 CPU가 여기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태블릿 성능 훨씬 이상 엄청난 퍼포먼스를 뽑아주겠죠. M1 CPU는 이미 기존에 있던 인텔 CPU, AMD CPU를 완전 발랐던 그런 엄청난 CPU인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 시청, 인강, 전자책 이런 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iOS 생태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크리에이티 같은 전용 어플, 디자인 작업, 전문적인 작업, 루마 퓨전으로 브이로그 쇼츠 영상, 심지어 로직 같은 애플 전용 앱으로 작곡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굳이 맥북 프로로 가지 않아도 에어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작업까지도 가능해진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2360, 1640 고해상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어요. 세로로 긴 갤럭시와 다르게 가로폭이 좀 길어요. 59:41, 가로랑 세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10.9인치의 가로 세로 차이가 나지 않는 큰 디스플레이로 영상 제작이나 이미지 작업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색 제한율 DCI P3도 100% 충족하고요, 주변 조명에 맞춰서 최적의 색상을 만들어주는 트루톤 기술까지 적용이 되면서 진짜 이 시각에서 오는 만족도가 넘사벽 수준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갤탭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아이패드 에어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게이밍인데요, 게이밍은 추천드릴 게 많습니다. 일단 태블릿이랑 자체가 생산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이 좀 크잖아요. 태블릿 중에서도 이 두 태블릿은 진짜 그 엔터 중에서도 게이밍에 최적화된 녀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역시 얘겠죠, 레노버 리전 Y700입니다. 가격 메모리 8기가 기준으로 322,420원이고요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70, 메모리 8기가, 용량 128기가, 무게 375g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콤팩트하게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Y700 2세대가 나오긴 했습니다. 야, Y700 2세대 나왔는데 왜 1세대를 소개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Y700 1세대 가장 먼저 소개했었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1등은 아니고요, 아마 한 10등 안에 들었을걸요? 국내 정발되기 전에 중국에서 직접 보내줘서 먼저 리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지금 아마 검색해보세요. 조회수 처참합니다. 왜냐, 가격이 50만원이 넘었거든요. 아니 좋은 태블릿 맞아, 게이밍으로 최고지. 근데 50만원 주고 살기엔 좀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면서 40만원대, 30만원대까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이제야 미친 가성비로 나중에 인기가 생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Y700 2세대 지금 가격이 지금보다는 필요하다면 내년쯤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년에 얘랑 가격 비슷해지면 그때 사세요. 이 30만원짜리 1세대 Y700만 해도요, 모바일 배그, 원신 같은 3D 게임들 진짜 쾌적하게 쾌적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걸로도요, 권장 사양 이상 되고요, 렉 안 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게임들 쾌적하게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20만원 정도 돈을 더 주고 2세대로 간다? 차라리 저 같으면 그 돈으로 현질을 해서 캐릭터 스킨 하나 더 사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가성비 좋죠. 게임 테이블 같게 120Hz 높은 주사율로 FPS 게임을 하든 뭐 레이싱
PC 게임을 하든 뭐 어떤 거든 잔상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요. 이 게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두 개의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서 이 몬스터를 잡거나 적에게 뭔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진동이 부릉부릉 옵니다. 확실히 게임할 때 좀 한층 더 몰입감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 약간 그 콘솔 게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8인치로 영상을 보기엔 좀 작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게임을 할 땐 이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 모터 같은 조작감을 올려준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각 잡고 게임한 느낌? 그냥 지하철에 앉아있어도 뭔가 콘솔 게임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영상 볼 때도 우리가 10인치 태블릿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작아 보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비교해보세요. 화면 미쳤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쾌적해요.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델입니다. 가격 639,000원이고요 프로세서 A15 바이오닉, 메모리 4기가, 용량 64기가, 무게 고작 293g. 진짜 가볍다. 일단 A15 바이오닉 2021년에 나온 좀 오래된 것 같은 AP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22년 11월에 나온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예요. 8 제너레이션 2 지금 안드로이드 AP 중에서는 거의 탑 오브 탑이거든요. 근데 얘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세대 이상 차이 난다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갤탭 S8,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리고 방금 소개된 Y700까지도 다 틈틈이 이것저것 다 써보고 있지만요, 제가 모바일 배그를 할 때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역시나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더라고요. 왜 그러냐? 성능 이미 다른 태블릿도 차고 넘쳐요. 그럼 왜 이걸 뽑냐?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딱 들어보면 야, 이거지. 그래, 우리가 태블릿을 원하는 게 이런 휴대성이지 라는 게 느껴져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293g밖에 안 됩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더라도 손목에 무리 1도 안 가고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면 이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까먹고 카페 같은데 두고 왔는지 챙겨왔는지 항상 조심해야 될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안드로이드보다는 이 iOS에서 게임 최적화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게임할 땐 진짜 아이패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 좀 더 쾌적한 면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정말 좋아서 지하철, 버스 안에서 동영상 시청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패드 미니가 아이패드 중에서는 가격대 가장 낮은 편이라 첫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분들께는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학습용으로 쓴다? 애플 펜슬 대는 순간 화면 반절 이상 가립니다. 학습용으로는 완전 비추해요. 순서 엔터용으로 책 읽거나 영상 시청하거나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려요. 자, 다음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전문가용입니다. 태블릿 단순히 엔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 편집, 3D 모델링 이런 작업 용도로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노트북입니다. 이 용도로 가장 적합한 건 안드로이드선 갤탭 S8, iOS,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M2 버전인데요. 간단하게만 소개했습니다. 갤탭 S8 울트라 가격 1179,000원, AP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메모리 8기가, 용량 128기가, 무게 726g, 디스플레이 무려 14.6인치,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2022년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입니다. 가격 109만원, AP 애플 M2 8코어, 메모리 8기가, 용량 128기가, 무게 466g, 디스플레이 11인치입니다. 솔직히 이 두 모델은 찾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이 갤탭 울트라 같은 경우에 순수 성능은 S8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14.5인치, 진짜 노트북 뺨치는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15인치 모델이거든요. 이거보다 요만큼 작습니다. 태블릿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의 역할을 넘어 액정 태블릿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종이 질감 필름이나 이 라미펜 같은 서드파티 펜을 붙였으면 진짜 그 웹툰 작업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전문가 용도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나온 맥북 에어 15인치 들어간 M2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M1도 워낙 좋았지만 M2 진짜 미쳤습니다. 이 정도면 뭐 초고해상도 이미지 편집하거나 4K 영상 편집도 쾌적하게 가능해요. 어디서? 노트북에서 아니죠. 태블릿에서. 그리고 프로에만 달려있는 라이더 센서와 3D 모델링 프로그램 이런 걸 활용하다 보면 3D 그래픽 작업까지도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아이패드 프로를 사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걸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괜히 비싼 넷플릭스 머신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가성비 좋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태블릿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2023년 하반기 태블릿 구매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나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의 태블릿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태블릿 찾아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